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렉트론의 구조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생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에 65쪽까지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강의도 사실 IB 시험을 위해서는 충분하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단단한 밑바탕이 있으려면 책 내용도 숙지를 꼭 하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다시 읽어보시고요. 오늘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일렉트론의 구조. 우리 저번 시간에 일렉트론은 놀랍게도 그 작은 세계에서도 컨터나이스되어 있다. 나뉘어져 있다. 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에너지 레벨을 쉘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우리 배웠어요. 첫 번째 쉘. 그리고 이 쉘 안에 또 너무나 놀랍게도 작은 쉘들이 있습니다. 서브 쉘들이. 이 서브 쉘을 뭐라 그러냐면은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오비탈은 어디서 들어봤죠? 오비탈이라 그러고 이 오비탈이 종류가 여기서는 오비탈 종류에 대해서 일단 살펴봅시다. 오비탈은 근데 사실 뭐냐면은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 있는 집이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쉘을 커다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서브쉘은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서브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안에 그리고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비탈은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SL 과정이든 HL 과정이든 여러분들이 s 오비탈이랑 p 오비탈 정도는 쉐입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s 오비탈은 동그랗게 생긴 거, 스피어 모양, 당구공 모양으로 생긴 거를 s 오비탈이라 그래요. 다 3D 쉐입으로 생겼어요. 요거도 책을 보시면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제 그림보다 예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세 종류가 있어요. px, py, pz. 그러니까 p 오비탈이라는 거는 p 오비탈이 있다는 거는 세 개의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p 오비탈은 덤벨 모양으로 생겼고, px 오비탈은 x축으로 누워있는 i, py 오비탈은 y축으로 누워있는 i, pz 오비탈은 z축으로 누워있는 i를 말합니다. d 오비탈은 5개가 있어요. 이제 d 오비탈부터는 쉐입이랑 종류는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5개가 있다는 거. 뭐냐면은 dxy, dyz, dxz,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dz 스퀘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dxy는 뭐냐면은 xy 평면 여기에 누워있는 오비탈, 나비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dyz는 yz 평면 여기 누워있는 오비탈, 역시 나비처럼 모양처럼 생겼고, dxz는 xz 평면에 누워있는 오비탈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얘는 뭐냐면은 x축, y축에 걸쳐져 있는 거, 축에 걸쳐져 있는 걸 말하고요. 얘는 z축으로만 있는 애를 말합니다.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튜브 모양의 뭐 덤벨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리고 F 오비탈은 쉐입이랑 종류는 전혀 모르셔도 괜찮고 개수는 7개가 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비탈의 개수는 number of orientation을 말합니다. S 오비탈은 스피어 모양이니까 얘가 어떤 축으로 있든 간에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S 오비탈은 하나의 오리엔테이션만 가지는 거고, P 오비탈은 덤벨 모양으로 이렇게 좀 날씬한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는 X축을 누워있는 거, Y축을 누워있는 거, Z축을 누워있는 거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진다. 세 개가 있고,
d 오비탈은 5개, f 오비탈은 7개, 이렇게 1, 3, 5, 7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일렉트론이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3개는 채워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렉트론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렉트론이 만약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여기 s 오비탈 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막 돌면 이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요. 마그네틱 필드가 업 방향으로 뛰게 되는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일렉트론이 반대쪽으로 도는 거 안티클락와이즈로 도는 게 막 있으면 걔는 반대쪽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은 시험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왜 업, 다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비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일렉트론 2개가 있을 수 없어요. 일렉트론이 있으면 서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게 있으니까 밀어내게 돼버리죠. 리펄전 포스 때문에 하나의 집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maximum number of electron은 하나의 오비탈당 2개다. s 오비탈은 하나 있으니까 s 오비탈은 2개의 일렉트론이 채워질 수 있고 p 오비탈은 3개 있으니까 2개, 2개, 2개 해서 6개가 채워질 수 있고 d 오비탈은 5개 있으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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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10개 f 오비탈은 7개 있으니까 14개 채워질 수 있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비탈의 종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셀과 서브쉘, 셀과 오비탈을 연결시키는 거 한번 살펴봐 볼게요. 첫 번째 쉘, 제일 작아요. 두 번째 쉘, 세 번째 쉘, 네 번째 쉘까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쉘에는 제일 조그맣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 오비탈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오비탈을 그림 그릴 때 매번 막 스피어로 그리고 덤벨로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작대기 하나로 이렇게 아니면 IB에서 박스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게 하나 있다. 첫 번째 쉘에 있는 S 오비탈을 말한다. 1S라고 나타내고 두 번째 껍데기로 가봅시다. 두 번째 쉘로 가면 얘는 좀 더 커지죠. 에너지는 더 하이퍼해지고 더 언스테이블해지고 커집니다. s 오비탈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껍데기는 s 오비탈 그대로 있고 p 오비탈이 더 조인하게 돼요. p 오비탈은 3개. p 오비탈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p 오비탈은 무조건 세트로 3개. 세 번째 껍데기로 가면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고 그리고 이번엔 d 오비탈까지 조인하게 됩니다. 셋, 넷, 다섯. 3D 그 다음에 네 번째 껍데기에 가면 4S, P, D, F까지 조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비탈 하나당 맥시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총 2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껍데기에는 맥시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만약에 채워질 수만 있다면은 이 집안에는 2개의 일렉트론까지 맥시멈 2개. 두 번째 껍데기에는 오비탈 개수를 세하려 보면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총 4개의 오비탈이 있으니까 맥시멈 넘버 오브 일렉트론이 8개. 세 번째 껍데기에는 세 번째 쉘에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5개. 그러니까 2개, 6개, 8개 더하면은 16개 맥시멈이 채워줄 수, 죄송합니다. 2개, 6개, 그리고 10개죠. 10개. 죄송합니다. 10개. 그래서 총 18개 맥시멈은 채워줄 수 있구나. 네 번째 껍데기도 해볼까요? 2개 S 오비탈, P 오비탈 6개, D 오비탈 10개, F 오비탈 14개. 그래서 18,
32개. 네 번째 껍데기는 만약에 채워진다면은 32개의 일렉트론이 맥시멈으로 일단 채워질 수 있구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쉘과 서브쉘을 연결시켰는데 여기 이제 일렉트론 채워넣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하이드로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이드로젠은 일렉트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렉트론을 어디다 채워넣을까요? 여기다 채워넣을까? 여기다 채워넣을까? 1s에 채워넣을 수도 있고 2s에 채워넣을 수도 있는데 1s부터 차곡차곡 채워넣게 됩니다. 1s부터 차곡차곡 채워넣는다. 요거를 우리가 아우프바우 프린서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부터 most stable한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 1s, 그렇기 때문에 1s에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으로 가면 이제 일렉트론이 2개 있는 상태이죠. 2개 있으니까 하나 채워주고 두 번째 일렉트론이 1번, 2번 어떻게 채워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일렉트론 2개는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일렉트론이 더 엑스트라로 있어야 돼요. 이건 또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파울리의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렉트론은 다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렉트론은 같은 일렉트론 2개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들 특별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IB 과정에서 또 몰라도 되는 말을 쓰면 서로 다른 퀀텀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퀀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AP 하나 학생들은 퀀텀 넘버를 공부하게 되는데 IB는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서플 때문에 업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그래서 문제에서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을 벗어나고 있는 거 하면 이런 그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들도 알아야 돼요. 이 룰을 오베이하지 않는 것, 그림은 뭐다, 뭐 이런 거 매치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리튬은 3개 있는 거니까 세 번째 거 요렇게 채워질 것이고, 베릴륨, 그 다음에 보론 요렇게. 그리고 다음 거 카본이 또 문제인데, 카본이 6개 있죠. 6번째 일렉트론이 첫 번째 1번 A 요렇게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B 요렇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지느냐? B로 채워지게 돼요.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술 때문이다. 좀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일렉트론이 패러럴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집안에 네거티브 2개 있는 것보다는 서로 펼쳐져서 따로 있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리펄전 포스가 미니마이즈 되니까. 그래서 A 이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도 지워버렸어요. A가 아니라 B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패러럴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자, 문제에서 만약에 카본의 일렉트론 다이어그램 램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1s 지금처럼 막 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높낮이 나타내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고,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2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려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어떻게 나타내는 걸 또 선호하냐면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1s 오비탈 종류 써주고 슈퍼스크립트로 개수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을 나타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계속 채워볼게요. 카본, 그 다음 I 6개, 7개 있는 나이트로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새 요렇게,
요렇게 채워지겠죠? 이게 누구예요? 어, 어, 누구지? 네온이죠. 네온을 보면 마지막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마지막 껍데기를 우리가 요것도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베일런스 쉘이라 그래요. 베일런스 쉘이라 그러고, 베일런스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베일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베일런스 일렉트론이 아톰의 종류의 케미컬 프로퍼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저번 챕터에서 언젠가에 얘기를 했듯이 모든 우리 케미컬 리액션, 그냥 유수얼한 심각한 익스트림 케미컬 리액션이 아니라 그냥 유수얼한 케미컬 리액션은 다 중간에 여기 안에 뭉쳐져 있는 뉴클레우스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것이다. 일렉트론이 트랜스퍼 되거나 쉐어되는 것인데,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그 뉴클레우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붙들려 있어요. 어트랙션 포스가 더 크죠. 그렇지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뉴클레우스에 대한 어트랙션 포스가 약하기 때문에 더 easily move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number of electron, valence 이 일렉트론이 케미컬 프로퍼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네온은 지금 보니까 valence 일렉트론 개수가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온, 그리고 헬륨은 첫 번째 껍데기가 베일런스 쉘이었고 그 아이가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온은 두 번째 껍데기가 베일런스 쉘이었고 또 그 아이가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남아 돌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과 네온은 케미컬 리액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널트하다 그러죠. 리액티비티가 굉장히 낮다. 이널트하다. 리액티비티가 굉장히 낮다. 리액티비티가 낮다는 거는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한테는 리액티비티가 낮으면 거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니까 좋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뭐 내가 굳이 이게 센서티브 하지 않은 케미컬 컴파운드라는 거니까 또 그 어떤 의미에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헬륨과 네온은 이렇게 일렉트론이 밸런스 쉘이 fully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한 물질이다, 스테이블한 것이다. 자, 그 다음 거 소디움 보면은 소디움은 이렇게 다음 일렉트론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디움은 밸런스 쉘이 3개, 세 번째 거고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마지막 쉘이 꽉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 3D까지는 안 채워져도 돼요. 3P까지라도 꽉 채워져야 돼요. 8개까지라도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8개가 채워지려면은 7개가 인 하거나 하나가 아웃 할 수 있죠. 뭐가 더 쉬울까요? 하나 아웃하는 게 더 좀 쉽겠죠. 그래서 하나 더 버리고 일렉트론을 버리면 캐타이온으로 되겠죠. 캐타이온으로 되기 쉬운 아이입니다.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하나 있는 애들은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 이질리 그냥 루즈한다 는 거. 소디움 지금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보니까 컨피규레이션으로 얘기해보면 소디움은 1s2, 2s2, 2p6, 3s1 이렇게 되는 거. 밸런스 쉘이 다시 한번 세 번째 거고 밸런스 일렉트론은 한 개구나 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 조금 힘들다,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abbreviated 폼으로 shorthand 폼으로 어떻게도 나타내냐면은 네온 브래켓 하고 나머지 3s1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온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거 다시 계속 채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고 혼수를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질 것이에요. 3P까지 채워지고 이게 누구냐? 아르곤입니다. 아르곤도 마지막 껍데기에 밸런스 쉘 세 번째 쉘에 8개까지 채워졌죠. SP까지 지금 채워졌죠. 8개까지 채워지면은 이거를 옥텟 룰을 만족한다 그래요. 옥텟 룰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너트한 노블 게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3D가 있는데 3D 채워지기 전에 4S 먼저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4S가 에너지컬리 조금 더 스테이블한 상태예요. 이 갭들은 점점 컨버징 되는데 SP, D 오비탈이 에너지 레벨이 같은 것이 아니라 S보다는 P가 더 높고 P보다는 D가 더 높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겹쳐지면서 4S가 조금 더 스테이블한 상태가 돼요. 크게 스테이블한 건 아니지만 슬라이틀리 스테이블하게 돼요. 여기 먼저 채워진다. 네 번째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생각이 바로바로 떠오르질 않네요. 네 번째 껍데기 일단 포타시움 되겠네요. K의 일렉트론 그림은 일렉트론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K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1s2, 2s2, 2p6, 3s2, 3p6, 4s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숄트핸드 폼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르곤 기준으로 해서 브라켓 치고 4s1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해보면은 이제 4s2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칸디움부터 다시 이제 3D 채워지는 거예요. 3D 스칸디움 그리고 타이타늄, 버나디움, 크로미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대로 그냥 간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망가니스 그리고 숑 징크까지 징크가 이렇게 4s2 3d10 된 I입니다. 요게 원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SL에서는 빠졌었는데 실러버스가 바뀌면서 첨가됐어요. 더 더해진 것이고 3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정리할게요. 세 가지 룰이 있다. 아우프바우, 차곡차곡, 그 다음에 파울리 익스클루전 그렇기 때문에 업다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혼술 따로 먼저 채워져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론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도 봤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도 봤어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나타낼 때는 롱 핸드로 그냥 풀리 어떻게 나타내는가 아니면 숄트 핸드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봤고요. 밸런스 쉘이 무엇이다. 그다음 밸런스 일렉트론은 무엇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그 케미스트리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밸런스 일렉트론이 가지는 중요한 점, 왜 얘는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쉬운 거 포스포러스 봐봅시다. 포스포러스는 지금 몇 개 있는 거네. 일렉트론 15개 뉴트럴한 상태라면은 아톰인 경우에 15개 있는 I인데 얘 한번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은 1s 2개 채웠고 두 번째 껍데기에 2개, P에 6개 다 채워지고 포스포러스는 세 번째 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로에 있으니까 3s2 그럼 몇 개까지 채워졌죠? 10개, 12개 그리고 3p3 이렇게 그래서 15개 다 채웠고 얘는 S 오비탈 이렇게 2개 그림으로 나타내면 2개 P 오비탈 하나 그려진 I구나. 얘는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5개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플로린 얘 보면은 얘는 지금 일렉트론이 7개 있는 애예요.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2p 7개 있으니까 몇 개 더 채워주면 되죠? 죄송합니다. 플로린은 일렉트론 개수가 9개 있는 애네요. 9개 있는 거니까 5개 더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 밸런스 쉘에 7개의 일렉트론이 있는 애구나. 얘는 그러면은 8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하나만 더 일하면 되겠구나. 그 감까지 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좀 하다 보시면은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다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하나 있구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다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2개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낮은 부분은 잠깐 스킵하고 이쪽에 보론, 알루미늄 있는 데부터는 다시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다 3개, 4개, 5, 6, 7, 8개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컬럼에 있으면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같구나 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umber of row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하이드로젠이랑 사실 헬륨밖에 없죠. 하이드로젠과 헬륨은 껍데기 쉘 개수가 하나만 있는 거구나. 얘네들은 한 개의 쉘, 한 개.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다 쉘 개수가 2개 있구나 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쉘에 있는 애들은 쉘 개수가 다 3개 있구나 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또 저기 겹치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쉘에 있는 애들은 다 쉘 개수가 4개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5개, 6개, 우리 7개까지 피리어딕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할 때 좀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가 조금 익숙해지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이 방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5개 정도는 찍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리어딕 테이블이라고 해봅시다. 요게 선도 줄도 이게 다 꺼놓을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컬럼은 하나, 둘 있고 좀 띵거먹고 낮은 부분은 띵거먹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쭉쭉쭉 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쉽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밸런스, 이쪽에 있는 애들은 밸런스 쉘이 다 S입니다. S.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P예요. 이쪽에 쑥 꺼진 애들, 둘, 셋, 네 번째. 쑥 꺼진 애들은 다 D 오비탈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S 오비탈이 채워진 애들은 두 번째 줄 애들은 다 ES입니다. 세 번째 줄 애들은 3S, 이쪽 3S, 네 번째 줄은 4S, 4S, 5S, 5S 이렇게 돼요. P도 똑같아요. 두 번째 껍데기부터 P 오비탈 생기죠? 두 번째 줄에 있는 2P, 쭉 2P, 세 번째 줄에 있는 애들 3P, 네 번째 줄에 있는 애들 4P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 푹 꺼진 애들 있죠? D 오비탈 채워질 때는 네 번째 줄 애들 3D로 채워줍니다. N 빼기 1D. 다섯 번째 줄 애들은 4D, 여기는 5D,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애들 6D가 채워집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까 오비탈 종류는 4개 있다고 배웠는데 F 오비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 피리어딕 테이블 보면 밑에 십자가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란타나이드 아이들이라 그러고 란타나이드 아이들이 F 오비탈에 채워지는 건데 D 오비탈에 1 뺐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거는 5D가 채워졌죠? 근데 F 오비탈은 2를 빼야 됩니다. 여섯 번째 줄부터 F 오비탈이 생기는데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4F가 채워지고
일곱 번째 줄, 이거 화살표 두 개 있는 애들을 actinide 아이들이라 그러는데, actinide 아이들은 OF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갈륨 한번 해볼까요? 갈륨이 어디 있는 아이냐면은 여기 있는 애요. 피리어딕 테이블 보면 31번. 31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럼 쭉쭉 채워주면 돼요. 처음부터. 색깔을 많이 쓰고 있는데 1s2, 2s2, 2p6, 3s2, 3p6, 4s2, 여기 3d10, 4p1 이렇게 쭉쭉 채워주면 됩니다. 이게 롱핸드 방법이고 숄트핸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노블 게스 누구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아르곤이네요. 아르곤 기준으로 해서 아르곤 브라켓하고 여기까지는 그럼 다 채웠다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4s2, 3d10, 4s2, 3d10, 4p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연습해 볼까요? 클로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클로린은 어디 있는 아이냐? 여기 있는 애요. 세 번째 줄에 여기 있는 아이예요. D를 안 거쳐놓으니까 더 쉽겠네요. 클로린 17번입니다. 17번은 쭉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 1s2 지나야 되고 2s2, 2p2, 3s2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3p 했을 때 몇 번째까지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s2 클로린은 2s2, 2p6, 3s2, 3p5가 되는구나.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 7개구나. 아니면 숄트핸드로 하면은 제일 가까운 거는 아르곤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르곤은 얘보다 개수가 많죠. 이 개수가 많은 걸 잡으면 안 돼요. 얘보다 적은 걸 잡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아이 네온을 잡아야 되는구나. 숄트핸드로 하면 네온하고 나머지 아이 3s2, 3p5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또 요거 더 연습해 볼게요. 몇 개. 저기 보면 SR 보이세요? 여기 사실 SL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데 연습 삼아 해봅시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SR 38번이에요. SR은 여기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한 개 연습해 봅시다. 연습해 보면은 자 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1s2, 2s2, 이쪽은 P, 2p2, 3s2, 3p, 죄송합니다. 2p6예요. 3p6, 4s2, 그리고 여기 지나야 되죠. 3d10, 그 다음에 이쪽은 4p6, 그리고 5s2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써볼게요. 여기 SR까지 올리면 1s2, 2p2, 2p6, 3s2, 3p6, 4s2, 그리고 3d10, 4p6, 그리고 5s2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피리어딕 테이블 보고 연습하는 거 능숙해 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완전히 어려운 이그샘플 하나 봐볼게요. 란타나이드 이용해 먹는 거. EU 한번 봐볼까요? EU. 얘는 몇 번이냐면은 EU 어디 있어요 싶은데 63번이에요. 63번. 그 란타나이드 그룹 I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F-오비탈이 채워지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자, 첫 번째 줄 지나야 합니다. 1s2, 두 번째 줄 2s2, 2p6, 3s2, 3p6.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가서 조심히 네 번째 줄 가면 4s2,
3D10, 4P6.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지나야 되네요. 다섯 번째 줄에 가면은 OS2, 그리고 그 다음에 4D10, 5P6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줄 가봅시다. 여섯 번째 줄 가면은 6S2. 여섯 번째 줄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안 헷갈리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이쪽이 6S고 그 다음 누구 있냐면은 57번 있죠. 57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가지고 따로 나타나고 그리고 72번부터 있어요. 자, 57번 여기는 D 오비탈 부분이에요. 근데 D 오비탈은 1만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OD1 하나 채워지고 그리고 F로 가는 겁니다. F로 가면은 CE, PR 59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F 오비탈인데 F 오비탈은 지금 여섯 번째 줄이죠. 2 빼면 4, F, 6 이렇게. 아, EU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이러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대로 해서 CR 한번 해볼까요? CR 해보면 숄트핸드로 한번 바로 해봅시다. 숄트핸드로 해보면 AR 브라켓하고 네 번째 줄이다. 네 번째 줄이니까 4S2 그리고 3D4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4S랑 3D랑 일렉트론 에너지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4S가 살짝 더 낮아요. 요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한 것보다는 요거 대신에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펼쳐져서 다 패러럴한 상태로 있는 게 더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있다. CR의 실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AR의 4S1, 3D5이다. 요거 있고요. exception, 커퍼도 우리 배웠던 대로 하면은 AR의 4S2, 3D9이에요. 느낌 오죠? 3D9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데다가 다른 그림으로 색칠로 그냥 하나 둘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죄송합니다. 9개 그 채워진 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하나 움직여서 3D를 풀필로 만드는 게 더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AR의 4S1, 3D10이다. 이게 아니라 요 두 가지 익셉션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SL이던 HL이던 우리가 38번까지, 36번까지는 일렉트론 체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익셉션 두 개도 꼭 같이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조금만 더 힘내서 봅시다. SC 볼게요. SC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보고 봐보면 다 숄트핸드를 할게요. AR의 4S2, 3D1이에요. 근데 만약에 SC 플러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플러스 1은 무엇이고 SC 플러스 2는 무엇이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어떻게 될 것이고 스칸디움 플러스 3은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어떻게 될까? 우리 그냥 배웠던 대로 하면 늦게 들어간 게 당연히 더 빨리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4S가 더 안정하고 3D가 더 에너지컬리 하이 레벨이 있다 그랬으니까 SC는 그러면 플러스 캐타이온은 또 일렉트론 루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론 빠져나가야 돼요. 4S2가 아닐까?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 빠져나갈 때는 또 에너지컬리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더 멀리 있는 게 더 먼저 나간다. 그래서 4S에서 먼저 나간다. SC1 플러스 1은 AR의 4S1, 3D1이 된다.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SC2 플러스는 그러면은 AR의 4S 4 빠지고 3D1이 된다. SC3 플러스는 AR이 된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 D 일렉트론 채워질 때 캐타이언으로 바뀌면 일렉트론 루즈하면 어디서부터 먼저 빠져나가는가? 요것도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은 SL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HL 학생들은 좀 능숙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SL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베이스 컨셉은 간단한 거 더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빠져나간다. 는 거 알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거, 책에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67쪽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책에도 이그샘플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프린시플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그샘플도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SAT 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됐고 전 사실 또 SL에 들어가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빠져가지고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피리어딕 테이블 어떻게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가? 여기는 S, P, D, S일 때, P일 때는 그 줄 그대로 가고 D일 때는 1 빠지고 들어가고 F일 때는 2 빠지고 들어간다. 여섯 번째 줄부터 4F 들어간다. 그 다음에 4S 들어가기 전에 3D 먼저 채워진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익셉션 2개, 커퍼랑 크로미움 2개 있다. 24번이랑 29번은 4S에서 2 먼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개 채워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익셉션 2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복습, 복습. 이번 챕터도 복습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길었지만 중요한 걸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걸 했고 챕터 2를 여기에서 일단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내용 1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했죠. 처음 좀 더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읽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2 내용 복습 꼭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같이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